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였는데요. 12개 항의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이른바 협치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전환을 요구하거나 또 평양 공동선언 비준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쓴소리도 가감없이 풀어냈는데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청와대입니다. 네, 어제 회의 직후 야당 분위기를 봐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이 청와대에 한 11시 20분쯤에 모였습니다. 이 기념 촬영 그리고 모두 발언, 회의, 오찬 이렇게 158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이 둥근 테이블에 가깝게 붙어 앉았는데 모두 발언에서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끝나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려고 하자 김성태 대표가 극구 사양하면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양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뼈있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협치의 성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싸우면 자기가 중재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좀 잘 중재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회의인데 합의문도 나왔습니다. 12개 항이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12개 항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요. 예. 이 첫 번째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의 모든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취업비리 근절과 이 탄력 근로제 확대에 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법 처리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법 신속 개정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예. 이 밖에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또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도 담겼고요. 그리고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수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합의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공감대를 이뤘다, 또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수준이라서 실행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정리를 해주신 합의안 가운데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정착과 관련해서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가 관심이 가는데요. 이건 경영계 요구가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 52시간제가 7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 탄력 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주 64시간까지 일하게 하고 그리고 바쁘지 않을 때 한가할 때는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주당 근로시간 평균을 내는 단위를 지금은 석 달 이내로 잡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이걸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이 길수록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고 이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의 의미가 퇴색하는 셈이어서 불리해지는 제도입니다.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이 탄력 근로제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예. 자,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이 원안에 좀 후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합의문 발표 때 실제 정의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예. 양대 노총도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도요,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이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혁의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 여당인 민주당은 가급적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자는 입장이지만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경사 노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국회에서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 예산 확대 부분도 좀 짚어보죠. 보편적 복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더 넓히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어제 합의는 그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이 아동수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자고 한 건데요. 그런데 한국당은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아동수당을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초등학교 6학년까지 주자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 때문인데요. 12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한국당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깎아서 여기에 충당하면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예. 민주당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이 모처럼 보수 야당이 꺼낸 복지 확대 이슈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 국회 비준 동의 여부는 합의문에 안 담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모두 발언에서 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꼭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어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연내로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답방도 그 뒤에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조율 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짚어보면 내후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자기 정치라는 표현이 정치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5당 원내대표들의 모두 발언 순서가 끝났는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추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중단시켜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런 견제구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수첩에 적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 정례 회동을 중단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청와대 수석들도 총출동했는데 이 자기 정치 또 경제 라인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공세가 이어질지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고 자평하면서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설협의체 두 번째 회의는 석 달 뒤인 내년 2월에 열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협치 첫발 내디딘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뒷이야기 청와대 출입하는 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